혹시 거울 보실 때마다 기미나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젊었을 때는 모르고 지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거뭇거뭇하면서 날이 갈수록 칙칙해지면서 한숨이 절로 나온 적은 없으셨나요? 처음엔 작은 점 하나였는데 어느새 옆에 또 생기고 그게 서로 합쳐지면서 큰 얼룩처럼 번져가는 걸 느끼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비법이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 곁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가정에든 보관하고 있을 법한 그 주인공은 바로 매실청입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검버섯이라는 것은 그냥 두면 정말 늦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피부 속 깊은 곳에선 이미 다음 검버섯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밭에 잡초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요. 검버섯은 방치하시면 피부 깊숙이 박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0 중반 되신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처음엔 볼에 작은 점 하나였는데 2년 넘게 그냥 뒀더니 이제 화장으로도 안 가려져요. 밖에 나가기가 창피해서 모임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손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농사 짓고 밭일하느라 햇볕 많이 받으신 분들, 지금 손등 보시면 갈색 반점이 여기저기 박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미, 검버섯을 더 짙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매실청의 과학적 효능에 대해 상세하면서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너스 팁으로는 속과 겉을 다스려 건강하고 고운 피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꿀팁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피부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 고민이 있으신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피부 건강도 지켜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검버섯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약국 가서 미백 크림 사시죠. 아니면 피부과 가서 레이저 받으시거나요. 물론 그런 방법들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첫째, 레이저는 비쌉니다. 보통 서너 번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증도 동반하고요. 둘째, 크림은 오래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매일 꼬박꼬박 바르시는 분들이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귀찮아서 며칠 하다가 화장대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겉으로 드러난 검버섯만 지운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피부 속 깊은 곳엔 아직 올라올 준비를 하는 색소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수도관에 녹이 쓴 걸 겉만 닦아낸다고 해서 안쪽까지 깨끗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요. 진짜 필요한 건 이미 생긴 검버섯은 옅게 만들면서 동시에 새로 생기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밭에서 잡초 뽑을 때도 그냥 위만 잘라내면 또 나오잖아요. 뿌리까지 뽑아야 하듯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매실청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검버섯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첫째는 피부 겉에서 이미 쌓인 색소를 밀어내는 것. 둘째는 몸속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색소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냐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매실청이 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왜 좋은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실에는 구연산,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표면에 쌓인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버섯이 왜 짙어 보이는지 아십니까? 색소 자체가 많아서가 아니라 색소가 각질층에 오래 눌러앉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치 빨래를 오래 널어두면 먼지가 쌓여서 더 더러워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나이가 들면 피부 각질이 제때 벗겨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땐 주기적으로 28일마다 새 피부로 갈아입었는데 60대가 넘으면 그 주기가 40일 넘게 걸립니다.
순환이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색소도 그만큼 오래 머물게 되고 점점 더 짙게 보이게 됩니다. 매실청의 유기산은 이렇게 굳어있는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벗겨내는 게 아니라 순환을 도와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쪽입니다. 그 결과 색이 한 톤 밝아 보이고 탁한 느낌이 서서히 완화됩니다. 매실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자외선을 받거나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게 증가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색소를 만들라는 신호를 과하게 자극합니다. 마치 공장에 생산량 늘리라고 지시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매실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이 신호를 과속 방지턱처럼 완화시켜줍니다. 완전히 못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춰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검버섯이 한 달에 한 톤씩 짙어진다면 매실청을 사용하면 두 달에 한 톤씩 짙어지는 식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매실청은 약산성입니다. pH로 말하면 3에서 4 정도 됩니다. 우리 피부 건강 장벽은 원래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알칼리성 자극을 받으면 피부가 색소 반응을 더 민감하게 일으킵니다. 비누로 세수하고 나면 피부가 당기고 뻑뻑하죠? 그게 바로 알칼리성 때문입니다. 그런 자극이 반복되면 피부는 공격당했다고 느끼고 방어하려고 색소를 더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약산성 환경에서는 피부가 흥분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죠. 그러나 자극을 주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생기고 거기에 자극이 더 심해지면 과하게 멜라닌 색소가 생깁니다. 이때 매실청을 이용하면 그런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그 결과 피부톤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안색이 맑아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매실청은 몸속 청소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몸속에서 매실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겉으로만 발라줄 것이 아니라 물에 타서 드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몸속에서 굳어있던 노폐물을 분해하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피로물질과 산성 찌꺼기를 중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쌓인 몸속 독소를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죠. 마당에 쓸어내지 않은 낙엽이 쌓여 있으면 땅이 숨을 못 쉬잖아요. 그걸 치워주는 거예요. 참고로 한방의학에서도 몸속 독소를 분해할 때 매실 액기스를 사용합니다. 장이 편해지면 피부가 제일 먼저 반응하고 장이 막혀 있으면 독소가 혈액으로 돌아다니는데 그게 피부로 올라와서 트러블이나 색소 침착을 일으킵니다. 하수도가 막히면 집안에 냄새 나는 것처럼요. 매실청물을 꾸준히 드시면 장이 깨끗해지고 그 결과 피부도 맑아집니다. 여러분, 간이 편해야 검버섯이 옅어집니다. 간은 색소 처리 공장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색소는 간에서 처리돼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간이 피곤하면 이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색소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두게 되는 거죠. 매실청은 간의 해독 부담을 줄여주고 맑은 혈액으로 돌게 도와서 피부로 올라올 색소 신호를 중간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버섯은 얼굴에 있지만 진짜 원인은 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새로 생기는 검버섯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실청팩 들어가기 전에 검버섯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첫 번째 원인,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검버섯의 제일 큰 후원자가 바로 햇빛입니다. 잠깐 나가는데 뭐, 겨울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색소를 불러옵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피부에 닿습니다. 구름이 자외선을 다 막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모자 없이 밭일하시고 시장 다니시고 산책하시면 그게 다 피부에 쌓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창문 너머로도 자외선은 들어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 넣을 때,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은 피부에 기억처럼 남아서 나중에 색으로 튀어나옵니다. 20대, 30대 때 받은 자외선이 60대, 70대 되어서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입은 상처가 흉터로 남듯이요. 두 번째 원인, 세게 문지르는 세안과 피부 자극입니다. 얼굴이 깨끗해야 한다며 떼수건으로 박박 미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친 수건으로 뽀득뽀득 소리 나게 닦으시고요. 그런데 피부는 자극받으면 공격당했다고 느끼고 색소를 더 만들어서 방어합니다. 특히 검버섯 부위를 더 세게 문지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오히려 더 짙어집니다. 묵은 때 낀 녹그릇도 부드럽게 닦아야 광이 나지 철수세미로 박박 긁으면 흠집만 나잖아요. 피부도 똑같습니다. 스크럽이나 각질 제거를 자주 하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한데 매일 하시면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세 번째 원인, 스트레스와 화를 꾹 참고 사는 습관입니다. 의외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색소 생성을 직접 자극합니다. 속상한 일 있어도 꾹 참고 넘기시는 분들, 감정 표현 없이 쌓아두시는 분들, 늘 긴장한 상태로 사시는 분들이 검버섯이 더 많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기록장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피부부터 티가 납니다. 네 번째 원인, 낮에 팩을 하고 외출하는 경우. 팩을 하면 모공이 열립니다. 그 상태에서 밖에 나가면 자외선이 피부 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먼지 들어오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색소가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팩은 반드시 저녁에만 하셔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검버섯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겉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실 청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매실청을 원액 그대로 얼굴에 바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산성 성분이 강해서 오히려 피부 자극하고 색소 침착을 더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희석이 핵심입니다. 원액 사용은 자극을 주고 색소 악화 위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준비물은 매실청 1큰술, 천연식초 서너 방울, 밀가루 1큰술, 그리고 미지근한 물 조금. 이게 전부입니다. 1,000원도 안 듭니다. 천연식초는 사과식초나 현미식초가 좋습니다. 화학식초는 피하세요. 밀가루는 묽은 풀처럼 만들어서 피부에 밀착시키는 역할도 하면서 미백 효과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단계별로 따라하세요. 첫 번째, 작은 그릇을 하나 준비하세요. 플라스틱이나 유리그릇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그릇에 매실청 1큰술을 담으세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하고 너무 많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딱 1술만 넣으세요. 세 번째, 거기에 천연식초를 서너 방울만 똑똑 떨어뜨립니다.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5방울 이상은 넣지 마세요. 자극이 됩니다. 네 번째, 밀가루 1큰술을 넣어 뭉치지 않게 잘 저어주세요. 이게 풀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5번째,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잘 섞습니다. 한 번에 많이 붓지 마시고 조금씩 부으면서 농도를 맞추세요. 되직한 풀 정도 농도가 되면 됩니다. 너무 묽으면 얼굴에서 흘러내리고 너무 되면 바르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조절하세요. 이때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직포 마스크 시트로 흘러내림 방지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왜 하필이면 매실청의 재료들을 섞는 걸까요? 매실청의 구연산 성분은 병원에서 각질 제거할 때 사용하는 AHA 성분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서 색소가 빠져나갈 숨통을 열어주는 거죠. 세면대 배수구가 막혀 있으면 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걸 뚫어주는 겁니다. 색소도 마찬가지예요. 각질에 막혀서 못 나가고 있는데 그 출구를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거기에 식초는 시너지 역할을 합니다. 산성 환경을 만들어서 각질이 더 잘 풀리게 돕고
동시에 살균 효과도 있어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피부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바르는 방법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첫 번째, 세수를 깨끗이 하세요. 약산성 클렌징 폼이나 비누로 얼굴을 부드럽게 씻으시되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손바닥에 거품을 내서 얼굴에 살살 굴리듯이 씻으시면 됩니다. 수건으로 톡톡 닦아줄 때 피부가 완전히 마르면 안 되고 약간 촉촉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두 번째, 만들어둔 팩을 얼굴 전체에 가볍게 바른 후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는 좀 더 두껍게 바릅니다. 손가락으로 살살 펴 바르시면 됩니다. 손등, 볼, 이마 어디든 검버섯이 있는 곳에 바르세요. 눈 주위는 피부가 약하니까 피하시고요. 입술도 피하세요. 검버섯 부위에만 집중해서 바르시되 그 주변까지 조금 넓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바르는 거죠. 셋째, 그대로 15분 정도 두세요. 편하게 누워 계시면 됩니다. 타이머를 맞춰두시는 게 좋아요. 15분 넘게 두시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꼭 15분 안에 씻어내세요. 넷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세요. 손으로 살살 원을 그리듯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물로만 부드럽게 헹궈내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엔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서 모공을 닫아주세요. 찬물이 모공을 조여주고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여섯 번째,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만 제거하시고 보습제를 바로 바르세요. 피부가 당기지 않도록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팩은 반드시 저녁에만 하셔야 합니다. 낮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각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햇볕 받으면 자외선이 피부 속 깊숙이 들어가서 오히려 검버섯이 더 생깁니다. 처음 사흘은 연속으로 하세요. 연속으로 하시면 피부가 적응하면서 효과도 빨리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흘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세요. 매일 하시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각질이 너무 많이 벗겨지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거든요. 실제로 뭐가 달라질까요? 처음 사흘 하시면 피부톤이 한 톤 밝아진 걸 느끼실 겁니다. 거울 보시면 탁했던 얼굴이 조금 맑아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검버섯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주변 피부가 밝아지니까 대비가 줄어들어서 덜 눈에 띕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피부 결이 부드러워집니다. 만져보시면 거칠거칠하던 게 매끈해진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검버섯 색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갈색이 연한 갈색으로, 연한 갈색이 살짝 누런 정도로 바뀝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거 좀 옅어졌네 하는 정도는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겉에서 색소를 빼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속에서도 도와줘야 합니다. 새로 생기는 색소를 막고 피부 재생을 돕는 식생활로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겉에선 매실청팩으로 이미 쌓인 색소를 밀어내고 안에선 비타민C로 새로 생기는 색소를 막아주고 단백질로 피부 탄력과 재생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안팎으로 같이 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 비타민C로 새로운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비타민C는 하루 1000mg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음식으로 먹으려면 귤 서너 개, 키위 2개 정도입니다. 아침에 귤 1개 드시고 점심 후엔 키위 1개 드시고 저녁엔 방울토마토 1줌 드시면 충분합니다. 비타민C는 몸에 저장이 안 되고 소변으로 나가니까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로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C 500mg짜리를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공복엔 속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드세요. 두 번째, 피부 재생에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피부가 처지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아침엔 계란찜이나 계란 후라이, 점심엔 생선구이나 두부조림, 저녁엔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서 드시면 단백질이 골고루 채워집니다.
세 번째, 매실청을 물에 타서 드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매실청 한 작은 술 타서 아침 공복에 드시면 장이 깨끗해집니다.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더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도 맑아집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드세요. 산 때문에 속 쓰릴 수 있으니까요. 식후 30분쯤 지나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은은하게 향만 느껴질 정도로 묽게 타세요. 시큼한 맛이 강하게 느껴지면 농도가 너무 센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68살 되신 김 여사님은 50대 중반부터 볼과 손등에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점 몇 개였는데 60 넘어서는 점점 번져서 손등 전체가 갈색 얼룩투성이가 됐습니다. 피부과도 가보고 미백 크림도 발라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레이저는 비싸서 엄두도 못 냈고요. 그러다 우연히 매실청이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흘은 매일 저녁 팩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게 다 효과가 있겠어 하면서도 꾸준히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거울을 보니 확실히 피부톤이 밝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검버섯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얼굴이 맑아 보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손등의 검버섯 색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진한 갈색이었던 게 연한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크기가 줄어든 건 아니지만 색이 옅어지니까 눈에 덜 띄었습니다. 석 달 후엔 교회 다니는 친구분이 요즘 피부 좋아졌네? 뭐 하셨어? 하고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때 처음으로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은 6개월째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검버섯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손 내밀기 창피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모임에도 다시 나가시고 손주들 손잡을 때도 자신 있게 내미신다고 하십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실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 하실 땐 반드시 팔 안쪽에 테스트부터 하세요. 동전만한 크기로 발라보시고 20분 후에 빨갛게 되거나 따갑거나 가려우면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낮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녁에만 하셔야 합니다. 각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햇볕 받으면 오히려 검버섯이 더 생깁니다. 셋째,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처음 사흘은 매일 해도 되지만 그 이후엔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시면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넷째, 팩하는 도중에 따갑거나 가렵거나 빨개지면 바로 씻어내세요. 무리해서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섯째, 이건 치료가 아니라 관리법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옅게 만들고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검버섯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옅게 만들고 더 생기는 걸 늦추는 방법입니다. 만약 검버섯이 갑자기 커지거나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가렵거나 진물이 나면 반드시 피부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피부암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은 그냥 두면 늦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비싼 크림 없이도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실청 한 큰술, 식초 서너 방울, 밀가루 한 큰술이면 됩니다. 그리고 몸속에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비타민C 풍부한 과일 드시고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고 물 충분히 드세요. 매실청 물에 타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 후에 거울 보시면 분명 지금과 다른 얼굴을 만나실 겁니다. 오늘부터 같이 시작해 보실 분 계십니까? 댓글로 다짐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존엄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 시니어 장수비결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